오늘 안녕하세요.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무릎과 발의 정렬에 대해서, 발의 변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어, 일단 그 무릎의 변형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어, 저희 크게 X다리와 O다리로 구분이 될 수 있겠죠. 정면 또는 후면에서 관찰할 수 있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무릎의 변형 X다리와 O다리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릴게요. X다리다라고 하는 거는 무릎을 붙이고 섰을 때 무릎과 발을 발목 쪽을 같이 붙이고 서보세요라고 했을 때 무릎은 붙지만 발이 2.5cm 이상 이렇게 벌어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X다리가 진행된다라고 보실 수 있고 5cm 이상 벌어져 있다 발이 그러면 X다리가 좀 많이 진행되어 있다라고 검사를 해보실 수 있어요. 또는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무릎과 무릎을 서로 이렇게 앞뒤로 겹쳐서 발을 붙이려고 시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보상작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상태에서 양쪽 무릎과 발을 붙여보라라고 했을 때 무릎은 붙지만 발이 한 2.5cm 이상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X다리가 좀 있다라고 평가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리가 휘어지는 이유, 어, 다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관절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다리가 휘어지는 이유는 다리라고 하는 거의 역할은 발의 역할은 사람 몸을 지지하는 거예요. 지지하는 거. 바닥에서 띄워 올려서 지지하고 있는 게 다리의 역할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역할은 이동시키는 거예요. 사람의 신체를 이동시키는 게 또 역할이에요. 사람의 몸을 지지하고 이동시키는 게 하지의 역할이에요. 그 중에서 사람의 몸을 지지하는 역할로 딱 봤을 때 어떤 지지대가 휘어지거나 부러지는 이유는 내가 지지할 수 있는 무게보다 더 많은 무게가 부과되었을 때, 그 지지대는 휘어지거나 부러질 수 있겠죠. 또는 그 지지대가 너무 부실공사예요. 무게는 정상적으로 딱 지어져 있지만, 지지대 자체가 너무 부실하게 지어진 부실공사라든지, 또는 너무 노후되어서, 약해졌다든지, 또는 충분히 보강되어져 있어야 될 그 지지대가 그 지지대 자체가 또 약해졌다든지 하면 지지대가 휘어지거나 부러질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내 체중이 갑자기 급격하게 불어났다든지 또는 내가 생각지도 않던 부하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임신이라든지 또는 육아 출산 후에 육아를 하더라도 아기를 많이 안게 되죠. 내가 생각지 못한 부하가 더 많이 가해지는 거예요. 그다음 갑작스럽게 살이 찌는 현상이라든지 또는 갑자기 책가방이 딱 올라오는 거예요. 어깨 쪽. 그런 것처럼 내 지지대가 원래 평상시에 지지하던 무게가 아니라 그 무게에서 뭔가 추가적으로 막 갑자기 추가가 된다든지 하면 지지대가 휘어질 수 있겠죠. 다리가 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내가 너무 오래 앉아 있었어요. 그럼 지지대, 다리가 근육을 쓸 일이 너무 많이 사라지죠. 근육을 사용할 시간이 너무 많이 사라지게 돼요. 그러면 근육이 약해지겠죠. 지지대가 너무 약해진 거예요. 내가 너무 외적인 부하가 늘어나거나 하진 않았지만 내 하체가 너무 약해지게 되면 휘어질 수 있는 겁니다. 또는 더 잘 휘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치면 이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내가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서 하지 근력이 엄청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임신에 의한 무게가 증가된다든지 또는 갑작스럽게 살이 좀 급격하게 두세 달 사이에 많이 찐다든지 또는 갑작스럽게 책가방이 어깨에 짊어지게 된다든지 하는 현상이 발생하면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면 다리는 더 많이 휠 수 있겠죠. 다리가 휘는 이유는 이런 현상들 때문에 휘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X다리뿐만이 아니라 이런 지지하는 힘이라든지 지지하는 무게에 의해서 지지대, 다리가 휘어질 수도 있지만 내가 서 있는 타입, 서 있는 자세에 의해서도 다리가 휘어져 보일 수도 있어요. 아까도 이 전 사진에서도 보셨지만 특히 중간에 있는 아기의 사진을 보시면 X다리만 있는 게 아니라 제일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무릎이 뒤로 꺾여 있는 전반슬 변형이 있죠. 저렇게 무릎을 뒤로 꺾어서 세 다리처럼 꺾어서 서 있는 습관을 하게 되면 근육보다는 관절을 많이 이용해서 서 있는 습관을 만들어내게 돼요. 그럼 관절이 휠 수 있는 거죠. 서 있는 습관에 의해서 X다리 변형 또는 그 다음에 보여드릴 이렇게 왼쪽도 여자분의 사진을 보시면 이분도 무릎을 뒤로 꺾고 있어요. 관절이 변형될 수 있도록 관절로 서 있는 거예요. 관절로 이렇게 꺾고 서 있는 모양을 하면서 X다리 또는 이분은 O다리 형태로 휘어져 있죠. 어떻게 서 있는 패턴에 따라서 무릎의 형태가 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다리 같은 경우에는 X다리와는 좀 다르게 양무릎과 발을 붙이고 서보세요라고 했을 때 오다리인 경우에는 무릎 사이가 2.5cm 이상 벌어져 있어요. 무릎을 붙이지 못해요. 이렇게 2.5cm 이상 벌어져 있다라고 하면 약간 오다리 경향이 있구나. 5cm 이상 벌어져 있다라고 하면 오다리가 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구나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외에 방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무릎을 옆에서 딱 관찰했을 때 무릎을 정상적으로 딱 펴고 있는 게 아니라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계신 분도 있고 무릎을 뒤로 꺾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정면에서 우리가 관찰했을 때 X다리이냐 O다리이냐를 정면 또는 후면에서 관찰할 수 있겠지만 옆으로 딱 돌려놓고 봤을 때는 무릎을 좀 구부리고 있는지 무릎을 바르게 펴고 있는지 무릎을 뒤로 완전히 꺾고 있는지를 또 평가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단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단면적인 이런 자세만을 관찰하시거나 고치려고 하시면 안 되고 항상 좀 3차원적인 개념으로 접근해 주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옆모습도 항상 같이 관찰해 주시면서 뭔가 교정을 해주려고 하고 뭔가 수정을 해주려고 하고 비포 애프터를 만들어내려고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다양하게 서 있는 자세가 있죠. 다양하게 서 있는 자세가 있고 제일 오른쪽 4번의 자세가 가장 이상적인 서 있는 자세, 측면에서 바라본 서 있는 자세라고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다리, 무릎 쪽만 딱 보자고 하면 좀 다양해요. 1번 분은 무릎이 구부려져 있어요. 2번 분은 무릎이 뒤로 꺾여 있어요. 3번 분도 무릎이 살짝 구부정하게 되어 있죠. 4번 정상 체형이신 분 같은 경우에는 무릎이 곧게 잘 펴져 있는 거예요. 다시 전체적인 자세를 보시면 1번과 3번에 무릎이 살짝 구부러져 있던 1번과 3번 분 같은 경우에는 상체 위쪽의 자세도 얼추 비슷해요. 그죠? 거북목이 굉장히 심하고요. 구분등도 굉장히 심하고 골반도 앞으로 툭 내밀고 있어요. 그죠? 1번과 3번 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자세도 비슷하고 무릎의 자세도 아주 비슷해요. 그죠? 반면에 또 2번 분은 1번, 3번 분과는 조금 위쪽 무릎을 제외한 중체와 상체 쪽의 자세를 보면 1번, 3번 분과는 조금은 다른 자세를 좀 취하고 있어요. 이런 것처럼 무릎의 변형이 무릎만의 변형은 아니에요. 무릎만의 변형이 아니에요. 무릎이 이렇게 1번과 3번처럼 구부정하게 되어 있을 정도면 위쪽은 이것과 같이 올 수 있는 체형 변형들이 같이 와 있다라는 거예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정면에서 O다리 X다리가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측면에서도 관찰을 해줘야 되고 측면에서도 무릎이 구부정해져 있거나 바르게 되어 있거나 뒤로 꺾여 있는지를 확인해 줘야 되고 무릎에서의 이런 변형이 있다라고 하면 무릎만 또 볼 게 아니라 위쪽 중체에서는 어떤 변형이 있는지 또 등에서는 머리에서는 거북목이 있는지 구분등이 있는지 이런 변형들을 같이 봐줘야 전반적으로 전신적으로 같이 조정을 해주셔야
아주 효과적으로 체형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옆모습에서 봤을 때 무릎을 뒤로 꺾고 있는 무릎, 1번 분 같은 경우에는 무릎을 뒤로 꺾고 있죠. 꺾고 있을 거고, 이렇게 무릎을 뒤로 꺾고 있다라고 하면 무릎 앞쪽에 대한 통증이 굉장히 잘 생기실 수가 있어요. 뭐 무릎의 연골연화증 같은 것들이 아주 잘 생길 수 있는 무릎이에요. 그다음 무릎을 뒤로 꺾고 있다 보니까 종아리가 훨씬 더 뒤쪽으로 도드라져 보여요. 실제로도 종아리 근육을 굉장히 과사용할 수밖에 없는 무릎의 자세이기도 하지만 스스로 무릎을 뒤로 꺾고 있음으로 해서 종아리가 훨씬 더 도드라져 보이기도 해요. 우리가 측면 자세 예전에 설명드렸던 것들 중에 과전만 자세 설명드렸었죠. 배를 내미는 듯한 자세, 배를 내미는 듯한 자세, 허리를 꺾고 있는 듯한 그 과전만 자세를 하고 있으면 배를 스스로 더 내밀고 있는 자세죠. 그리고 배가 훨씬 더 돋보이게 되죠. 똥배가 있는 듯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 것처럼 1번의 전반슬 변형 같은 경우에는 종아리 근육을 실제로도 엄청 과사용하게 되지만 스스로 뒤로 꺾고 있음으로 해서 종아리가 뒤로 더 도드라져 보이게 만들기도 해요. 종아리에 엄청 종아리가 두꺼워져서 또는 과발달되어서 고민이 있으신 특히 여성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분들은 자기가 어떻게 서 있는지 옆모습을 한번 관찰해 보실 필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번 분 같은 경우에는 보이시는 화면에 2번 분 같은 경우에는 아주 대퇴부와 하퇴부가 일직선으로 아주 잘 서 있죠. 반면에 또 3번 분 같은 경우에는 무릎을 살짝 구부정하게 하고 서 있는 자세가 되겠죠. 이분들의 자세, 무릎의 엑스레이 자세를 한번 우리가 예측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 아마 1번과 2번 분은 이렇게 차이가 있을 거다라고 한번 예측을 해보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2번 분의 정상적인 무릎이 대퇴골과 허벅지에 있는 근육과 이 정강이 근육, 정강이 뼈가 이런 모양으로 일직선으로 아주 잘 배열되어져 있다라고 하면 전반슬, 무릎을 뒤로 꺾고 있는 전반슬 변형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도 무릎이 이런 식으로 엑스레이 상으로도 꺾여 있을 거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당연히 오금 쪽이 엄청 탱탱하게 늘어나는 상태가 되겠죠. 오금의 통증이 발생하실 수도 있고 반면 무릎 앞쪽은 찝히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죠. 이렇게 다시 한번 애니메이션을 좀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앞쪽이 찝히는 현상이 발생하게 돼요. 앞쪽은 무릎의 연골 연화증이라든지 무릎 앞쪽 관절에 뭔가 문제가 생기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구부러진 무릎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살짝 무릎의 관절 각도가 이렇게 되어 있을 거다라는 거고 이렇게 무릎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물론 이렇게 쪼그려 앉아서 걷는 것 같이 오리걸음처럼 이렇게 걷는 정도는 아니겠지만 무릎을 살짝 구부린 기마 자세로 걷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기마 자세로 우리가 걷는다라고 하면 무릎이 굉장히 아프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구부러진 무릎을 가지신 분들도 무릎 앞쪽에 뭔가 통증, 우리 슬개 건염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생기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무릎의 각도를 한번 다시 한번 더 체크해 보시면 우리가 중력이라는 게 신체를 아주 바른 자세에서 중력을 받아야 되는데 빨간색 점선이 중력이 딱 떨어지는 이 중심선이라고 하면 이 중심선에서 무릎의 관절의 중심이 뒤로 꺾여져 있는지 중력 중심선과 무릎의 관절 중심이 정확히 일치하는지 또는 그 앞에 나와 있는지에 따라서 무릎의 관절에 뭔가 부하가 될지 무릎의 근육이나 힘줄에 부하가 걸릴지가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까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1번 분 같은 경우에는 무릎이 뒤로 꺾여 있는 무릎이고요. 2번 분 같은 경우에는 무릎이 살짝 구부정한 무릎이죠. 서로의 자세 패턴이 상체 쪽을 위로 올라가 보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무릎이 꺾여 있는 1번 분 같은 경우에는 무릎이 뒤로 꺾이는 이 자세 변형은 허리를 앞으로 꺾이게 만들어요. 무릎이 뒤로 꺾이면 허리는 앞으로 꺾여요. 과전만 자세. 반면에 등과 목은 일자목 변형이
훨씬 더 많이 와요. 일자목 변형. 일자목 변형과 과전망과 전반슬, 무릎이 뒤로 꺾이는 이 자세 변형은 교과서적으로 세트예요. 물론 이거과는 조금 다르게 오실 수도 있지만 교과서적으로는 이렇게 세트로 같이 오는 경우가 많고요. 반면 2번 분 같은 경우처럼 살짝 구부러진 무릎을 가지신 분들은 허리의 그 라인이 일자 허리에 가까워요. 허리에 전만이 적절히 있어야 되지만 허리에 전만이 없어져 버린, 허리에 라인이 없어져 버린 일자 허리와 구분 등 거북목 이런 변형들과 같이 오는 게 아주 교과서적인 변형이에요. 그래서 항상 무릎의 변형이 있든 또는 허리의 변형이 있든 또는 등과 머리목의 변형이 있든 그 하나만을 부분적으로 볼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같이 보면 그 변형과 관련된 변형들이 같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동시에 잡아줄 수 있어야 굉장히 효율적으로 우리가 자세를 교정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도 내가 무릎에 변형이 있어. 무릎이 뒤로 꺾여 있네. X다리가 있네. O다리가 있네. 무릎이 구부려져 있네. 라고 해서 그러면 우리 있는 바른 자세 중에서 PT770을 입으면 효과적이겠다라고 생각하셔서 PT770을 입으실 수 있겠죠. 물론 효과적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효과를 훨씬 더 2배, 3배, 4배로 더 이끌어내시려고 한다고 하면 위쪽에 중체 쪽 또는 상체 쪽에서의 체형 변형을 같이 잡아줘야만 더 효과적으로 잡으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좀 전신적으로 전반적인 변형들을 같이 잡을 수 있도록 좀 전체적인 개념으로 접근해 주시는 게 자세를 변형해 주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발의 변형을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일 왼쪽에 보이시는 저희 첫 번째 화면은 평발이죠, 평발. 평발의 변형. 우리가 흔히 알고 있죠. 발에 있는 아치가 없어져 있는 평발 변형이 있고, 두 번째 보이는 사진은 요족형 발이에요. 요족 발이라고 해서 아치가 너무 높은 거예요. 너무 높아도 문제예요. 너무 과해도 문제인 거예요. 세 번째 저 사진이 아주 적당한 아치를 만들고 있는 사진인 거죠. 그래서 아치가 너무 없는 걸 평발, 아치가 너무 많고 딱딱해져 있는 거를 요족, 그다음 적당한 아치가 있는 거를 우리가 정상적인 발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발의 변형을 이렇게 서 있는 자세를 살짝 옆에서 이렇게 봤을 때 발의 아치를 보고 판단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검사 장비를 이용하실 수도 있고 또는 검사 장비가 없다라고 하시면 집에서 이렇게 샤워를 하시고 나오실 때 신문지 좀 두껍게 깔아놓고 거기 위에 그냥 발을 딱 올리고 그냥 편하게 서 있는 거예요. 섰다가 내려왔을 때 발의 그 풋프린팅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돼요. 평발인 경우에는 완전히 발이 전체적으로 다 나오겠죠. 아치 쪽에 빈 공간이 없이. 반대로 가운데 있는 요족형 발 같은 경우에는 발의 전족부와 뒤꿈치 쪽만 나오고 중간이 완전히 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정상적인 발이다라고 하면 딱 섰을 때 발 가운데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이런 변형이 나타날 수 있을 거고 이런 풋프린팅 검사를 통해서 자기 발이 정상적인지를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이라는 거는 원래 아치가 뒤꿈치가 딱 닿게 되면 딱 닿게 되면 발에서 쿵쿵쿵쿵 하는 충격이 전해지죠. 그런 충격들을 발의 아치가 이렇게 스프링처럼 이렇게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지면서 스프링처럼 이렇게 쿠션 역할을 하면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충격을 흡수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아파트에서 생활하시면 실내화 없이 그냥 신경 안 쓰고 막 걸으면 쿵쿵쿵쿵쿵 하고 걷게 되죠. 층간소음을 일으키고 쿵쿵쿵쿵 하는 그런 지면 반발력이 내 몸에도 그대로 전해져 올라오게 돼요. 그 올라오는 그 충격을 흡수해 주는 제1번 장치가 발의 아치예요. 그래서 발의 아치는 이렇게 느슨해지는 살짝 무너지면서 느슨해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컴핑해지는 과정을 통해서 충격을 흡수해주게 되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충격을 흡수했다가 다시 단단해지면서 다시 세워지고 단단해지면서
내가 걸으면 내가 걷는 이 발을 지면을 디디는 이 힘이 바닥에 잘 전달되어야 내가 앞으로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단단해지면서 내 힘을 바닥에 또 잘 전달해줘야 돼요. 느슨해지면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충격을 흡수해줘야 되고 다시 아치가 단단해지면서 세워지고 단단해지면서 내 힘을 바닥에 잘 전달해야만 충격 흡수와 또 보행, 걷거나 뛰는 내 힘 전달이 잘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그런 과정이 일련의 과정들이 막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잠시만. 정상적인 발을 비교를 해봤을 때 맨발로 보드라운 흙바닥을 걷는 거를 우리가 정상적인 발이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이 평발 같은 경우에는 너무 부드러운 모래사장을 계속 걷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발이 딱딱해지는 경우가 안 생기게 되는 거예요. 너무 펑퍼짐하게 퍼져 있게만 되는 거죠. 똑같은 내가 100m를 걷더라도 보드라운 흙바닥을 100m 걷는 거랑 모래사장 아주 너무 부드러운 모래사장을 100m를 걷는 거는 걷는데 훨씬 더 많은 차이가 생기게 되겠죠. 훨씬 더 많은 힘을 만들어내야만 돼요. 내 힘을 바닥에 잘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발이. 그래서 평발은 모래사장을 걷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훨씬 더 발이 피곤해지게 돼요. 똑같은 거리를 걷더라. 똑같은 거리를 뛰더라도. 반면에 요족형 발. 너무 딱딱해져만 있는 거예요. 아치가 높은 상태에서 딱딱해져 있고 이렇게 보드라워지면서 무너지는 과정이 아예 안 생기는 이런 요족형 발 같은 경우에는 아주 딱딱한 남학신을 신고 아주 딱딱한 시멘트 바닥을 걷는 것과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충격 흡수, 바닥에서 올라오는 충격을 제대로 발에서 흡수하지 못함으로 해서 발에 굉장히 많은 피로도가 쌓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아마 비교를 좀 해보시면 좀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 발이라는 애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아주 충격 흡수를 할 때는 보드라워졌다가 아치가 무너지면서 보드라워졌다가 내 힘을 바닥에 전달해야 될 때는 다시 올라오면서 딱딱해져야 돼요. 그래서 보드라워지고 딱딱해지고 보드라워지고 딱딱해지고가 일련의 과정이 계속 잘 일어나줘야 되지만 평발은 너무 보드라워져만 있는 거예요. 무너진 상태에서. 그래서 내 힘을 바닥에 잘 전달하지 못해요. 보드라워져 있기 때문에. 보드라워져 있기 때문에. 반면에 요족형 발은 너무 올라온 상태에서 딱딱해져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면에서 올라오는 충격을 잘 흡수해주지 못해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발의 변형을 훨씬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부족한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 많으셨고 바톤은 다음으로 대표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